공중급유기는 항공 연료를 비행 중인 타 항공기에 공급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전술기입니다. 주로 민항기나 수송기를 개조하여 급유 장비를 탑재한 기체가 사용되는데요. 공중급유기는 보통 아군의 베이스나 항공모함 근처에 있다가 연료를 적게 싣고 이륙한 전투기에게 공중급유를 한다고 합니다. 공중급유기가 아군 공군기의 채공시간을 늘려주면 그만큼 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고 보다 유연한 전술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공군 입장에서 공중급유기는 조기경보 통제기만큼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철저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특수항공기로 기착 후 급유의 경제성보다는 장거리 운항 및 채공시간 향상을 통한 작전 달성, 위험 회피, 항공기 생존을 위해 등장한 개념인데요. 민간 항공 분야에는 공중 재급유 시스템이 없습니다. 민항기의 운용 목적은 경제성을 통한 기업의 이윤 창출로 운행 중 경로가 바뀌는 일이 거의 없으며 무거운 재급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위한 인원을 훈련,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중급유기는 2018년 11월 처음으로 인도된 에어버스의 A330을 기반으로 한 KC330 시그너스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은 1990년대부터 논의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계획은 보류되었다가 2013년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공 논란으로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어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자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독도, 이어도 및 평양 원산선 이북 지역 등 원거리로 확대되고 무장 탑재 능력 향상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대되었는데요. 전투기는 다량의 연료를 소모하는 반면 연료 적재 공간은 적어 작전 반경이 좁은데 대한민국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를 예로 들자면 독도를 작전지역으로 할 경우 30분, 이어도는 20분가량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급유기를 활용하면 독도는 1시간 30분, 이어도는 1시간 20분간 작전이 가능해지는 등 작전 반경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 4대 도입 시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전투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전방 세계 공역을 24시간 지속해서 초계 비행하기 위해서 전투기 36대가 필요하지만 공중급유기의 재급유를 받으면 14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공중급유기 보유 전까지 주변 국가 도서 영유권 문제나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로 분쟁 야기 시 전투기의 항속거리 연장을 위해 보조 연료통을 장착해야 했는데요. 이때 전투기의 총 이륙 중량이 제한되어 무장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전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으나 이를 크게 만회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도입한 공중급유기의 기종인 에어버스 A330 MRTT는 민항기인 A330-200을 개량해 만든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연료만 111톤을 실을 수 있고 45톤의 화물도 적재 가능하며 최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어 수송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항공기는 F-15K와 KF-16 전투기, E-737 PSI 공중통제기 등 약 230대이며 향후 전력화될 KF-21에서도 공중급유에 성공하였습니다. 번외로 우리나라의 항공기와 공중급유기의 비율은 58대1 수준이며 미국은 9대1, 호주는 35대1, 프랑스, 캐나다 27대1, 싱가포르 22대1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향후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도 도입될 것을 고려하면 공중급유기도 그만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군은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9년까지 KC330 2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